네, 고양신문 뉴스체크, 네, 2021년 두 번째 시간. 자, 이번 주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 이행각서 위조, 공범 인납, 3호선 파주 연장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고양 삼성 택지 개발로 본 LH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1년 동안 4,219km를 뛴 호수공원의 마라토너를 소개합니다. 네, 고양시 전현직 시장 간 이행각서 위조 사건 검찰 수사 결과 최성 전 시장 보좌관 A씨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요 사건을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전 현직 시장이 연루되지 않았나 하고, 그런데 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컴퓨터로 이 위조 문서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요 모든 과정을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 A씨, 이성우 기자님이 A씨라고 합시다. 네. 최선 시장의 보좌관입니다. 이분 혼자서 다 했다 결론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A씨도 본인이 했다라는 거를 다 자백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난 6일날 고양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건의 흐름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판사가 검사에게 자, 이 사건 수사 이거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A씨 이 사건 정말 본인 혼자 하는 거 맞느냐 라고 추궁을 하면서 재수사해라, 추가 수사해라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선 조작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공범이 있을 것이다. 네. 그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서 이 A씨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럽니다. 이 각서에는 지장이 2개가 찍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준 시장 이름으로 지장이 하나 찍혀 있고 최성 캠프 쪽 이름으로 누군가의 지장이 찍혀 있는데 이 A씨는 그 지장 2개를 다 자기가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있어요. 찍었다. 내가 네. 찍었다. 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전혀 다른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 B씨, 편의상 이분을 호주 B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사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호주에 있고 이행각서가 조작됐을 걸로 추정되는 그 시점에 이분은 이미 호주에 가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 이행각서라고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 지장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이 사건을 이제 조작한 것 같다. 네, 호주 B씨가 이 전문 기관에 맡겨가지고 이 지장이 내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까지 시켜줬어요. 그렇죠. 재판부에. 예, 사설기관의 감정까지 해서 자, 그거 내 거 맞는데 이거 그냥 A씨 혼자 한 걸로 사건 마무리하면 이거 문제 있다. 네. 좀 더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아닌 재판부에 바로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호주 B씨의 말이 맞다면 네. 이 모든 조작 행위를 혼자 했다는 네네. A씨의 자백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신뢰성이 일단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위조 문서에 찍힌 지장이 이게 물론 그 복사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A씨 것이 맞는지를 보니까 검증조차 안 했더라고요. 이 검찰 측에서는 그 시장 쪽에 어떤 혐의가 없으니까 그냥 A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A씨가 자백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자백을 믿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검찰은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닌 게 지금 조금 드러났어요, 이번 재판에서. 네네. 그렇다면 공범 가능성에 대한 여부 이거 네.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자, 공범 가능성은 또 이것도 역시 판사가 사건의 그 증거들을 보고 분석해낸 건데요. 이 A씨가 자기가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관련 공무원에게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전송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은 시점과 보낸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1초, 2초 사이였다. 그렇죠. 그냥 같은 시점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작해서 본인이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었으면 이게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 찍은 사람 따로 있고 보낸 사람도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 한 명 이상이 했다. 그렇죠. 누군가 이미 보내준 사진을 전송한 것이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이런 주장을 검사가 한 게 아니고 판사가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정말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이번 재판에서 보니까요, 그 판사는 끊임없이 A씨 당신이 혼자 한 건 맞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참 이상한데 보통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한 것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혼자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경우는 판사 노릇하면서 처음 본다. 또 공범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아니, 본인이 지금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얼굴이 어두워지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토론을 해보니까
문서 위조는 맞는데 피고 A씨는 혐의를 혼자서 다 뒤집어 써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 현직 시장을 동시에 이렇게 추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번 사건이 조작이 됐다면 예. A씨 혼자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제 깜빵에 가는 걸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백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정도의 조작을 했다면은 한 명이 한 게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죠. 예. 네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신문 이면 그리고 우리 온라인 고양신문 기사에 이행각서 위조 사건에 대한 공판 현장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각자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가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난 5일날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해서 올해 내에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치겠다라고 파주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023년 말에는 3호선 연장 사업에 착공이 가능하다. 자, 파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일정까지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자,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네, 3호선 연장 사업은 파주시 윤우덕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서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3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신규 민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바로 2달 뒤에 9월 달에 현대건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예, 딱 봐도 느낌이 있죠. 윤우덕 의원실과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KDA일까요? 그다음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 절차를 올해 내에 끝마치겠다, 이렇게 파주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윤우덕 의원실에서 어떻게 발표해야 될 이야기를 파주시가 예. 이렇게 아주 그것도 좀 웃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명을 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예. 자, 근데 이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거 어떻게 이 뉴스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고양시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난감한 입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3호선 연장 사업이 고양시 구간에도 연장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을 때 이 연장 구간에 대한 합의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가자역하고 덕이역 두 개 다를 지나가는 것을 고양시가 원하고 있는데, 민자로 추진됐을 때 가자역이 가능할지, 요게 쟁점이에요. 그럼 고양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역 모두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안서에 과연 이 두 개역이 다 포함되어 있을지,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요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느낀 점은, 자, 윤우덕 의원실이나 파주시는 뭔가 지금 이미 안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보를 고양시나 또는 고양시 국회의원과 전혀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네. 파주시가 주도해가지고 3호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종착지가 파주니까요. 근데 고양시까지 담다 보면은 이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세금으로 진행되는 이제 재정 사업이 아니고 이게 민자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돼서 추진되면서 우려되는 점도 생겼습니다.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각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이 조금 더 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가자까지 돌아가는 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제안서에는 파주시 노선이 당초 운정에서 금능까지 또 한정거장 늘려서 발표됐습니다. 원래 없었던 계획안이 생겨난 것인데, 또 금능 역세권 개발에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 개발을 하면서 경제성을 어디서 챙길 것이냐,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추측이네요. 네. 예.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 이 덕이 가좌 어느 곳 한 곳도 버리면 안 된다. 네. 무조건 두 군데가 다 연결되는 노선을 파주시가 가져와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가자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실망한 것이, 그동안 이재준 시장이 식사역, 교외선 거기에는 대놓고 목소리를 내세웠거든요. 네, 뭐 대광이도 찾아가서 시 이름으로 발표하고 막 그렇게 했죠. 예, 시위에도 참가했어요. 네. 심지어. 그런데 반면 가자역 신설 목소리는 이재준 시장이 좀 외면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게 결론이 날 3호선 연장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발표가 될지, 고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또 꼭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 인구가 이제 고양군이던 시절에 한 20만이었는데 지금 108만이거든요. 예. 네. 거의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이유는 그 1기 일산 신도시서부터 그 최근에 삼성 신도시까지 LH에 의한 그 택지 개발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네. 예. 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기보다는 네네. 네,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네, 인구 국가 증가였습니다. 주도에. 자, 근데 최근 삼성 택지 개발이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이 LH 개발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고양 삼성 택지 개발 이게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14년간 이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근데 들여다 보니까 LH 택지 개발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고양시정연구원의 김리영 박사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택지 개발을 하는 부지의 토지 용도 변경을 LH 입맛대로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토지 변경을 했을 때 문제점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기반 시설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떠나야 된다. 그 토지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이게 고양시에서 허가하는 사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당연히 지자체가 하는 것이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네.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삼성 택지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고양시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즉 LH가 국토부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고양시가 의견을 내더라도 LH가 대부분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LH 주도로 LH의 의도대로 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있다. 이 도시는 고양시에 건설됨에도 국가가 마음대로 건설하는 거예요.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되면서요. 자, 용도 변경이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용도 변경은 네. 토지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년간 이제 이 토지 개발,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인구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네네. 살펴보면은 토지가 쉽게 팔리는 고밀도 아파트 부지를 늘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부지나 주상 복합 용지를 늘리는 것이고 반대로 돈이 안 되는 공원 부지나 광장 부지, 체육시설, 도서관 부지, 또 보행자 전용 부지 이런 공공용지는 줄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LH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익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14년간 용도 변경을 통해서 LH가 추가 개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는가 추정을 해봤어요. 3,615억 원을 LH가 땅 장사를 더 한 거가 됐어요. 대부분 주거용지를 늘리면서 도시계획의 인구수를 늘려나가면서 LH는 돈을 번 것이죠. 네. 아, 이런 일이 14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는데 사실 예. 고양신문에서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도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LH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점점 과밀되는 예. 네, 기반 시설은 부족한 이런 도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난 거네요. 네, 지금 삼성만 봐서 그런 건데 삼성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특히나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LH 주도의 택지 개발은 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경우에 계획 인구수가 원래는 4만 3천 명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계획 인구를 보니까 6만 6천 명. 인구수가 한 51%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4년간 LH랑 국토부가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피스텔이요? 예. 오피스텔에 사는 인구는 도시계획에서 유령에는 다름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인구의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률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어요.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따져보면은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은 그런 동네에는 인구수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삼성에만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확인해 보니까 추정 인구수가 2만 5천 명이에요. 2만 5천 명에 대한 기반 시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네, 원래 계획에 없던 2만 5천 명이 같은 그 면적 안에 더 들어와 있는 예. 네, 아주 정말 답답하고 복잡한 이런 구조가 됐는데, 자, 이런 LH 주도의 택지 개발 문제점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법 문제예요. 아까 법률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거든요. 네.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 지자체가
아닌 LH나 국토부 마음대로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오피스텔은 계획인구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네. 또 김명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와 LH가 협약을 통해서 지자체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고양시는 뭐 이재준 시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작년 6월에 LH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고양시가 국가주도 택지 개발이 고양시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그리고 또 일산에서는 장안 공공주택도 역시 LH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덕양하고 일산에 하나씩 큰 게 남아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시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저희 언론도 잘 감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H 주도의 택지 개발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성우 기자님, 작년부터 그 마라톤 취미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혹시 얼마나 뛰신지? 네, 저는 마라톤이라고까지는 그렇고 네. 오래 뛰지. 아, 호수공원 한 바퀴 정도는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균적으로? 예. 자, 근데 지난주 이병우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니까 거의 매일 호수공원을 달리는 이 아마추어 마라토너 한승기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예. 이분이 2020년 한 해 동안 4,219.5km, 42.195km 마라톤 코스에 딱 그 100배죠. 예, 이 거리를 1년 동안 뛰셨다. 10배가 아니고 100배. 네네, 와. 맞습니다. 자, 이거 야.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할 거야 없지만 정말 쉽지 않은 미션이죠. 네.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총 278일을 달리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하루 평균 15km를 달린 셈이더라고요. 아, 한 번 달리러 갔을 때 15km. 자, 근데 이 달리기 한 내가 며칠 뛰었고 또 누적 키로가 얼마나 된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기록에 남는 건가요? 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네. 스마트워치, GPS 달리는 이제 스마트워치, 런닝용 시계가 있어요. 그걸로 네네. 측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한승기 씨가 지난해 이렇게 많은 거리를 달린 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이분이 그 직장이 그 항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비행기 운행수가 줄어서 무급 휴가를 하는 날이 많았대요. 시간이 많아졌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달리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도 이분은 뭐 그거를 이렇게 되게 우울해하거나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로 날지 못하는 비행기 대신 내가 두 발로 날아간다, 그렇게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마라톤 결승선에 꼬링할 때는 항상 두 팔을 날개처럼 펼치고 이렇게 세리머니를 한다. 그렇죠. 예, 그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승기 씨가 이제 기사 마지막 멘트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네. 시간이 부족해서 덜 달리더라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전하셨는데, 답답한 시절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한승기 마라토너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뉴스체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공지를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그 찾아가는 인터뷰 그 신문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고향 시민이면 누구나 그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주장하고 싶은 사항, 뭔가 억울한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고향신문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남겨서,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마이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시장님한테 못 다전한 이야기, 네네. 고향신문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일주일 동안 취재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